자, 이제 소나무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조국 혁신당이 뭐 상승세를 타면서 소나무당이 외롭게 서 있었잖아요. 네. 예, 그 저희가 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지난 목요일에도 다뤘는데 오늘도 다루게 됩니다. 자, 두 군데 지역구에 후보를 냈어요. 송영길 후보가 광주 서구갑, 그다음에 최대집 후보 의사협회장 출신입니다. 전남 목포 이렇게 출마를 했고, 송영길 후보가 서울구치소에서 옥중 녹화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게 2004년 총선 때 박주선 전 의원이 옥중 출마를 했고 TV 연설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참 오랜만이죠. 자, 이제 어떤 내용일지가 좀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소나무당이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똑같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한 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대집 후보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좀 조국 혁신당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 조국 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6번 김준영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조국 혁신당은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는 강령을 갖고 있는데 박은정 후보는 검찰 퇴직 전까지 1억 급여를 부당하게 생겼다는 의혹, 또 배우자 전관의 의혹이 제기돼 있다. 김준영 후보는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과 함께 본인도 관련 거짓 해명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들이 누린 것이야말로 기회균등을 짓밟는 특권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러면서 후보직 사퇴 요구했고요. 또 이들이 내놓은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 애초 조국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유죄를 받고도 이번 총선을 뛰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인데 이른바 본인이 꾸린 당의 인재라는 이들도 하나같이 특권에 찌든 모습이다. 합당한 해명 못한다면 조 대표도 사퇴해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검찰개혁 같은 배를 탔는데 이렇게 소나무당이 세게 강하게 치고 나오는 거는 배 소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소나무가 또 외롭죠. 근데 이제 소나무가 외로운데 일종의 이제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정치적 자산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또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적 방어보다는 법적 방어가 쉽사리 될 수가 없겠죠. 계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송영길 전 대표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그런 또 연구소에서의 이 뭐 기금, 자금 관련된 부분도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지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지층들이 얼마가 됐든 그 부분을 결집하는 건데, 이른바 이걸 통해서 사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런 주장도 왜 나는 소나무당은 이 여론조사 보기에도 안 넣어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반적인 전국적인 선거 경쟁력은 미미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호남 기반을 해서 이런 출마하는 지역도 광주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출신지죠. 그런 좀 지역 기반을 다져놓겠다는 차원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윤진 대표.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예전에 변희재 대표도 그랬고 최대집 대표도 그랬고 상당히 조국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주장을 옛날에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공동의 적이 생긴 거잖아요. 그들에게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생겼지만 이렇게 조국 혁신당이 엄청난 정치적 돌풍을 일으킬 거라고는 사실은 조국 대표도 본인도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이른바 이제 반윤석열, 반정부 심리가 이 낙수 효과가 조금이라도 소나무당에 좀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사실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그러기가 좀 어려운 게 그 손혜원 전 의원과 변희재 대표가 같이 서 있는 그 모습이 줄 수 있는 그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1호 공약이 뭐였습니까? 좀 입에 좀 담기도 어려운 그런 입의 공약들, 그런 것들 보면 이렇게 지금 아주 미미한 지지율은 소나무당이 자처한 것인데 마지막에 어떤 불꽃을 태워보려고 조국 혁신당을 좀 타겟으로 삼은 것 같아요. 네. 네, 댓글 중에 이번에 소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소나무 한 그루 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조국 신당을 비판한다라고 보입니다. 나나 조국이나 다 같은 뭐 여기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인데 왜 나는 안 뜨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계속 가감하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조국 신당 실제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막판까지 가면. 왜냐하면 이 후보 면면들을 아직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요. 정치 고관여층들이나 알고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비례 1번 같은 경우가 이 박은정의 남편이 진짜로 이렇게 다단계 사기 큰 피해를 입은 이런 피해자가 수많은 여기에 가해자를 변호했다라는 사건이나 그리고 지금 이제 등등등등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이게 방송에서 제대로 다룰 시간이 없어요. 지금도 시간이 없다고 하시지만은. 근데 이 몇몇만 밝혀줘도 조국 신당 거품이 빠진다라는 말씀 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나무 얘기를 했는데 조국 혁신당으로 가버렸어요. 예. 소나무 얘기를 하기엔 너무 소나무당 얘기 그냥 마저 좀 해드리면 사실 지금 저는 소나무당의 구심점이 그 분명하지 않다. 아하. 그런 데서 오는 전략의 혼선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지금 옥중에 있지 않고 지금 그 광주에서 정상적인 선거 운동을 했다면 아마 최대집 후보의 이런 주장하고 또 다른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왔을 수 있겠다. 이런 것 그리고 또 뭐 지금 아까 뭐 변희재 그 후보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소나무당의 좀 근본적인 한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